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요일이고요. 자, 제가 일요일 날에도 한미반도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일단 실적, 그쵸? 잠정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왔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식시장은 선반영을 합니다. 근데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주가가 올라간 것에 대한, 그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지금 잘 나온 것, 그건 너무 당연하게 잘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치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 이건 자, 여기 한미반도체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TC 본딩 장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거 하나만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ASML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도체를 지금 쭉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ASML은 지금 슈퍼을이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에서 찍어내고 있는 GPU 있죠? 그 GPU를 TSMC에서 만들어줍니다. 근데 TSMC에서 만들어줄 때 ASML 장비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둘은 협업 관계예요. TSMC에서 계속해서 여기 엔비디아나 뭐 애플이나 이쪽에 뭐 GPU나 AP를 찍어내는 과정에서 ASML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고, ASML도 추가적으로, 그쵸, 업그레이드된 장비, 뭐 다음 버전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TSMC의 그 찍어내는 그 설비 공정이나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서로 간에, 그쵸, 계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야 된다. 자, 이렇다는 건 지금 한미반도체가 HBM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 장비를 만들기 위한 뭐 하이닉스에서의 그 데이터를 제공받는 건, 그쵸, 계속해서 한미반도체에서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2% 이상, 그쵸, 금액 기준에서는 773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그쵸, 영업이익 증가폭은 1280%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그쵸, 단순 수치만 보더라도 작년부터 올라온 실적에 대한 그 변동폭이 계속해서 주가로, 그쵸, 주가가 변동한 그 상황을 실적으로 증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자,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정받는 구간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언제 매수해야 될지 그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쵸, 이걸 보셔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폭이 어느 정도까지 커졌냐면, 자,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폭을 보면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3위입니다. 자, 근데 시총 3위의 그 대기업이, 자, 23년 시작하고 나서부터 거의 한 7배, 8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10조 원이 이제 갓 넘은 한미반도체의 지금 시가총액을 고려한다면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저평가돼 있었던 그런 국면을 완벽하게 해소를 하고 지금 추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강세 구간에서, 그쵸, 고가를 아직까지 돌파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 달째 고가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실적보다 뭐 주가가 비싸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배터리 아저씨 자꾸 보면 AI에 대한 부분을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던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사람은 에코프로를 가지고, 그쵸, 에코프로 오히려, 아니, 에코프로 BM 적자를 봤어요. 적자를. 아니, 너무 간단하게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에코프로 BM 보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1분기에 1100억의 적자를 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 얼마예요? 23조예요. 그럼 여기서 곱하기 2를 이 정도 잡으면 거의 한 50조 정도 되죠. 이 정도 주가에서도 싸다 더 간다고 외치시던 분이 적자를 냈는데도 아직까지 싸다고 계속해서 짓거리고 있으면 그게 맞습니까? 그 틀린 말이잖아요. 그런데 한미반도체의 실제 잠정 실적은요, 1200%가 증가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그쵸? 실적이 피크를 찍을 때까지 내가 손실을 조금 그 정확하게 고가에 못 잡죠. 고점을 정확하게 잡고 내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쵸, 매수해야 될 때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을 보내면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자. 그리고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따라서, 그쵸, 수익 구간이겠죠. 그 수익 구간에 우리가 실적에 대한 확인만 하자. 그리고 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거 하나 보세요. 하이닉스는 지금 당연히 HBM을 석권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근데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이크론,
또는 삼성전자에서 납품을 시작했을 때 이쪽에 들어가는 장비, 특히나 마이크론은요, 이 팹에 대한 생산 능력 자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밖에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 보조금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설비 투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로 짓게 되는 공장에 HBM에 대한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실제 그런 걸 지금 계약 체결 그 결과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쵸? 한미반도체의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막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라, 그건 어렵지만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점, 그쵸,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폭은, 그쵸,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560%의 계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입니다. 그쵸? 정확하게 키움증권에서 1694번에서 나오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건 손실 부분이 포함된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타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수익에 대한 폭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자, 한미반도체를 본다고 해서 한미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만 매매를 해야 될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DIT 뭡니까? HBM, 그쵸? 반도체예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한 결과, 그쵸,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 자, 5% 정도의 상승세를 금요일 날도 보였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DI, 그쵸, DI를 보더라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한 결과 26%, 22%, 18%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오죠. 자,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한 결과 75%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시장가면서 8시 49분 장 시작 전에 공개를 합니다. YC 아시죠? YIK입니다. 반도체 종목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그 투자자들은 이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선익 시스템. 자, 선익 시스템도 보면 올라가는 구간은 정확하게 공략한 결과 어떻습니까? 금요일날 상한가 마감하는 그런 상황을 나왔고요. 그리고 그 밑에 YC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한 결과, 그쵸, 이미 20%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샀죠. 금요일날 16% 정도의 상승세.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한다. 이게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 그리고 좋아요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해드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그리고 그 종목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쵸,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부분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의 결과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처럼, 그쵸, 여기 560%의 4달 동안 560%의 계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종목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한미반도체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조건은 이미 갖춰졌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확인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에 대한 수주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쪽에선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쪽도 공장을 증설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이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ASML, 그렇죠? ASML 삼성 파운드리에도 들어가죠. TSMC에도 들어가죠. 인텔 파운드리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ASML의 장비가 들어가야지만 선단 공정으로 인한 반도체 칩을 제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가 들어가야지만 HBM을, 그쵸, 수율 높은 HBM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에서 지금 생산하고 납품하는 장비 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내용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구간, 그쵸, 이 구간에서 반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타점을 잡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입장 가능하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공개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뜨고요. 먼저 뜨는 과정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되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호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우리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 그렇죠?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가격을 잘 잡아야겠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류하고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